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코즈부 대박포인트의 이미정입니다. 우리 코즈부 대박포인트 방송에서는요, 오늘 증시를 움직였던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방송 마지막에는 오늘을 위한 방송 히든 종목까지 2가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또 화면 하단에 보이는 또 QR코드 나갈 때 노란독방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는 흐렸지만 우리 시장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먼저 간밤에 미국 증시가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소화하며 일제히 상승한 점이 국내 증시에도 훈풍을 불어준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난주에 대형 이벤트 중 하나였는데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매파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과 다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안도 심리가 유입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로 인해서 어느 정도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모습이고요. 또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테마가 또 빨간불 켜준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런 시장 속에서도 상승할 수 있는 이슈들과 종목들 차근차근 알아볼 예정이고요. 그래서 수익률 리뷰하기 전에 저 노란톡방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이 QR코드에 가깝게 스캔만 하신다면 영어로 된 URL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링크 터치하시면 제 노란톡방에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혹은 오픈 채팅방 들어가셔서요. 검색창에 임의정 이렇게 제 이름 3글자만 검색하셔도 저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준비된 방송 공략주 함께 만나보시고 또 수익까지 챙겨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지난 방송에서 들고 왔었던 히든 종목의 수익률 리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할 종목 파마 리서치이고요. 이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또 지난주에 제가 히든 종목으로 준비했었던 기업이고 미용기기, 의료기기, 그리고 화장품 관련 테마에 속한 종목입니다. 최근에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견조한 흐름 보이면서 어제까지만 해도 또 빨간불 켜줬었는데 오늘은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이렇게 쉬어갈 때일수록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파마 리서치가 1조 원이 넘어서는 규모이기 때문에 화장품 테마 내에서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고요. 또 지난 2분기 실적에서도 안정적인 실적 확인을 했기 때문에 또 연말까지 이 성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종목입니다. 2분기에 매출액과 영업이익, 이 매출 모두 증가하면서 이 의료기기 비중에서 또 크게 수익이 나타난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 파마 리서치의 의료기기 제품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리쥬란이 있습니다. 이 리쥬란이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하면서 이 매출액의 호조를 이끌어준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관절염 치료제 중에서는 콘쥬란도 있는데요. 이 콘쥬란까지 또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출을 시작하면서 이 파마 리서치의 매출액 극대화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콘쥬란이 점유율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고령화로 인해서 관절염 치료제를 필요로 하는 이 환자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콘쥬란과 리쥬란 모두 이 의료기기 시장 내에서도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파마 리서치 제가 아직 포트폴리오에 보유 중인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2% 정도로 수익을 내고 있고 여전히 아직 1차 매도는 하지 않은 종목이고요. 지금 차트 흐름 봤을 때 지난 4월을 기점으로 이렇게 주가가 우상향한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우상향했다가 이제 이 박스권 상단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흐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6월부터 약 3개월간 이 박스권 내에서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을 겪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5일 이동 평균선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준 흐름이 나타났는데 또 오늘 시장이 상승세를 나타냈지만 다소 제한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파마 리서치도 윗골이 달면서 소폭 상승분을 반납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난주 그리고 어제까지만 했어도 또 중국 이슈로 인해서 리오프닝 테마가 상승세를 나타냈는데 오늘은 또 시장에서 쉬어가는 흐름을 나타내다 보니 파마 리서치도 일부 상승분을 반납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여전히 추세가 살아있고 이 박스
박스권 상단만 돌파해 준다면 또 추가적인 상승세 나타내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아직 포트폴리오 보유 종목 중 하나이고 또 지금이라도 입장하셔서 또 저와 함께 하신다면 1차 목표가 그리고 2차 목표가까지 달성해서 또 수익 챙겨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이렇게 거래량도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고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권 상단에서 횡보하고 있는 파마 리서치 지금 노란독방 입장하셔서 상세한 매매 전략 얻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리뷰할 종목 신성 ENG입니다. 이 신성 ENG는 전력 저장 장치 관련주이기도 하고 반도체 테마에도 엮여 있는 종목이고요. 시가총액은 5천억 원이 넘어서는 규모로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닙니다. 반도체에서도 클린룸을 직접적으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이고요. 이 클린룸이 먼지와 같은 외부 이물질을 막아주는 공간인데 이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장에 설치가 되고 있고요. 클린룸 설치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드라이룸 사업에도 참여를 하면서 이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최근에 이 해외 시장에서도 반도체 고객사 수주가 크게 증가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배터리 업체들의 드라이룸 수주까지 다수 대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수주 증가에 따라서 신성 ENG의 주가도 추가적인 상승세 나타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외로 공장을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한 수혜까지 입을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2차전지 드라이룸이나 또 핵심 소재 업체에 대한 증설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상반기에도 안정적인 실적을 이어왔지만 오는 하반기 연말까지 실적을 바라봤을 때도 긍정적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고요. 하반기에도 기존의 고객사들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거라는 기대감 또한 살아 있습니다. 또 신규 고객사들에 대한 이 매출 인식까지 함께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는 3분기부터 삼성전자의 평택 공장에 약 250억 원 규모의 납품이 개시된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에 이 공장 공급이 원활하게 진행되면서 추가적인 수주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신성 ENG 주가 추이 봤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또 박스권 내에서의 움직임 이어가고 있는데 지난 4월까지는 박스권 하단에서 이렇게 주가가 움직였던 점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상단을 돌파해서 또 새로운 박스를 형성을 했습니다. 4월부터 7월까지는 또 이 새로운 박스권에서 이제 등락을 한 차례 3개월간 이어오다가 그리고 또 박스권 상단이 이렇게 장대 양봉이 출현하면서 다시 한번 형성이 된 점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현재까지도 지금 이 박스권 상단에서 주가가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전히 매물 구간에서 조금 압박을 받으면서 이 박스권 상단을 아직 탈출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상단만 탈출해 준다면 또 새로운 박스를 형성하면서 주가가 차근차근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고요. 지금 신성 ENG 같은 경우에는 13%로 제가 2차 목표가까지 도달을 했기 때문에 전량 청산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2차 목표가까지는 도달했지만 이 박스권 상단만 탈출해 준다면 또 추가적인 시세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고요. 또 반도체 테마 내에서도 이 클린룸 관련주이기 때문에 최근에 클린룸 관련해서 이제 수주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클린룸 테마 또 하반기에 추가적인 상승세 나타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반도체 테마가 지난 상반기에는 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는데 이제 하반기부터는 더 실적 탄탄하게 상승하면서 주가 추이 또한 긍정적으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신성 ENG 제가 주가 추이 지속적으로 살펴보면서 박스권 탈출했을 때 노란독방 안에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리뷰할 종목은 사명이고요. 이 사명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지난주 방송 히든 종목이었습니다. 사명을 제가 지난주 화요일에 들고 왔었는데 바로 다음 날에 이렇게 슈팅이 나타나줬던 종목이고요. 필름 포장재를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 많은 양의 전기를 모으는 장치를 개발하면서 공급량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종목이고요. 이뿐만 아니라 태양광이나 풍력에 사용되는 또 다른 전자제품의 필름 콘덴서까지 핵심 소재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면서 꾸준하게 실적 탄탄하게 이어가고 있는 종목이고요. 글로벌
글로벌 커패시터 필름 시장에서 이 사명이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국내외로 지속적으로 매출액 증가하면서 이렇게 주가 추이도 우상향 기조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일반용 커패시터 필름 수요까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명 추가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올라가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해 지금 실적도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내년까지 호실적 이어가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내년에 증권가에서 추정하고 있는 이 사명의 매출액 1,740억 원이 넘어서고요. 그리고 또 영업이익 또한 17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신규 설비가 가동이 되면서 실적 기여도 상향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사명 최근에 이렇게 장대 양봉이 형성되면서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지만 또 추가적으로 올라가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추세까지 무너지지 않은 차트입니다. 5일 이동 평균선을 타고 캔들이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동 평균선도 이렇게 단기와 장기 이동 평균선이 차례대로 배열이 되는 이 정배열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지지를 받고 또 상승세 나타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 현황 봤을 때도 굉장히 긍정적인 종목이고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큰 규모는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꾸준하게 조금씩 물량을 사들이고 있는 점도 굉장히 긍정적인 차트에 포함이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외인과 기관이 장기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는 만큼 단기간에 또 한 번 슈팅 나타나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현재 이 사명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방송 히든 종목이었지만 바로 다음 날에 슈팅이 나타나줬기 때문에 제가 12% 정도로 수익을 청산하고 나왔고요. 여전히 추세가 살아있는 만큼 다시 한번 재공략할 수 있는 타점 제가 노란독방 안에 입장해 주신다면 상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이 노란독방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가 준비되어 있고요.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요. 이 QR코드 가깝게 가져다 대신다면 영어로 된 URL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링크 터치하시면 제 노란독방에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혹은 오픈 채팅방 입장하셔서 이 검색창에 임의정 이렇게 세 글자 검색해 주셔도 저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노란독방에서는 앞서 언급드렸던 이런 히든 종목의 상세한 가격 전략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개장 전에는 단기 혹은 스윙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까지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중 시황 또 주린이 교육까지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노란독방 입장하셔서 저와 함께 수익 챙겨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리뷰할 종목은 제이시스 메디칼이고요. 이 제이시스 메디칼도 의료기기 관련주입니다. 의료기기 업체들 중에서도 굉장히 실적이 탄탄하고 또 시총도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탄탄한 실적만큼 주가도 최근에 지속적으로 우상향 흐름 이어가고 있는 업체이고요. 의료기기를 제조하고 유통까지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사이노슈어라는 업체와 함께 또 연간 350대의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이 계약 이슈로 인해서 주가도 또 최근에 상승 탄력 이어받은 바 있고요. 또 리니어라는 제품 역시 지난해 6월에 출시된 이후에 매출액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점도 이 업체의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신규 장비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성장세까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전기 수술기의 신제품인 덴서티까지 출시를 하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 큰 폭으로 성장세 보이고 있습니다. 또 증권가에서 이 종목의 연간 실적 추정치를 발표를 했는데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24% 그리고 37% 넘게 상승세 나타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제이시스 메디칼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비중도 굉장히 높은 업체이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도 또 탄탄한 실적 이어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해외 매출 비중이 벌써 90% 가까이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제품을 글로벌 시장에 꾸준하게 출시를 하면서 안정적인 성장세 이어가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최근에 이런 신제품 판매들을 지속적으로 판매를 본격화하고 있는 만큼 하반기에도 이 매출 성장 꾸준하게 이뤄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국내외 판매량 증가에 따라서 외형적인 성장세 또 추가적으로 나타내줄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제이시스 메디칼 차트 추이 봤을 때는 지난 6월까지는 이 박스권 하단에서 지속적으로 횡보 흐름을 거쳤고요. 상당히 오랫동안 좀 횡보를 하다가 이 탈출을 하면서 주가가 한번 강한 상승세를 보였고요. 한 차례 급등을 한 이후에 또 다시 한 차례 조정을 받은 그런 흐름이 나타납니다. 급등한 이후에는 기술적으로 주가가 조정을 받고요. 이 조정이 나타난 이후에 여전히 탄탄한 실적과 또 그 뒷받침해주는 그런 이슈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한번 이렇게 우상향 기조를 나타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지난 7월을 기점으로 이렇게 주가가 이번 달까지 지속적으로 이렇게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추세에 살아있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 역시 이동평균선 배열을 봤을 때 5일 이동평균선을 타고 캔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흐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정배열로 배열이 되어 있고 또 추세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이동평균선 방향도 지금 상방 구간을 가리키고 있고요. 그리고 또 거래량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주가가 상승세 나타내줬을 때 또 증가하면서 주가도 추가적으로 올라가 줬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외국인 투자자들 또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 또한 긍정적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우상향 흐름을 나타낼 때 거래량도 활발하게 나타나고 그리고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도 지속적으로 큰 규모로 유입이 되고 있는 점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이시스 메디칼 지금 이슈와 수급 모두 살아있는 종목이고 추세까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상승세 나타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제가 11% 정도로 우선은 2차 목표가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전량 매도를 했지만 이 종목 역시 어느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지 확인한 이후에 제가 노란독방 안에서 상세한 매매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리뷰할 종목 셀트리온 헬스케어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또 바이오 테마 내에서도 대장주이기 때문에 또 시총도 무겁고 또 안전하게 주가 추이도 흘러가는 그런 종목입니다. 최근에 이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합병 이슈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 제가 1차 목표가에 도달을 해서 8% 정도로 우선은 수익을 챙겼고요. 지금 이 구간에서 이제 합병 이슈와 함께 주가가 이렇게 우상향하다가 한 차례 급등을 했기 때문에 또 한 차례 조정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나왔는데 그래도 장중에 주가가 버텨주면서 아랫꼬리를 달고 캔들이 올라온 흐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 합병을 통해서 이제 대규모로 성장세 이어가 줄 수 있을 것 같고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개별적인 이슈도 살아있는 상황인데요. 오는 하반기부터 이 램시마 SC와 그리고 유플라이마가 이제 레버리지 효과가 가시화될 거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지금 3거래일 연속으로 봤을 때 캔들이 다 윗꼬리를 달고 버텨주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지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된다면 정고점 부근까지 올라가 줄 수 있는 그런 차트입니다. 지금 거래량도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또 외인 기관 수급 현황 역시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단기간에 반등할 가능성이 높고요. 제가 아직 1차 매도만 했고 2차 목표가에는 도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늦게라도 지금 입장하셔서 저와 함께 2차 목표가까지 수익 챙겨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리뷰할 종목은 클래시스이고요. 이 종목 역시 리오프닝 테마 내에서 의료기기 관련주에 속한 종목입니다. 시가총액 2조 원이 넘어서는 규모이고요. 피부 의료기기 제조, 판매까지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클래시스의 대표적인 장비로는 슈링크가 있고요. 이 슈링크가 리프팅 장비인데 레이저 리프팅인데 이제 국내에서 이 슈링크를 찾는 고객이 굉장히 많고 현재 또 리프팅 시장에서 1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슈링크 또 슈링크 유니버스의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국내외로 판매량이 이제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는 하반기까지 실적 성장세에 나타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슈링크뿐만 아니라 고주파 리프팅 장비라고 해서 볼륨어도 있는데 이 볼륨어까지 이제 공급량 확대될 예정입니다. 볼륨어가 내년부터는 브라질 그리고 인도네시아 또 태국, 홍콩
등 여러 국가에 공급될 예정인 만큼 또 이 클래시스의 성장세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볼류머가 최근에도 큰 규모로 이제 판매량을 달성을 했는데 이뿐만 아니라 이제 시장 성장세에 따라서 이 리프팅 관련주들 중에서도 클래시스가 강한 상승 탄력 이어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1분기, 2분기에도 탄탄한 재무 구조를 확인한 종목인 만큼 추가적인 상승세 나타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클래시스 주가 추이 봤을 때 이 종목 역시 지난 4월까지는 좀 미미한 흐름을 보이면서 주가가 쉬어갔고요. 이 부근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우상향한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우상향했고 지금 6월부터 다시 한번 이 매물 구간에서 박스가 형성이 되면서 한 달가량 횡보한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횡보한 이후에 이제 박스권을 탈출해 줬기 때문에 주가도 강한 상승세 보이면서 여전히 이 상방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 흐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 종목도 정배열로 이동평균선이 예쁘게 자리 잡고 있는 차트입니다. 이 5일 11선에서 주가가 잘 지지받고 버텨주고 있고요. 이 구간에서 지지를 제대로 받아준다면 또 신고가 새로 쓸 수 있는 종목이고요. 거래량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크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점도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국내 리프팅 시장에서도 1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제품의 판매량이 극대화되고 있는 만큼 클래시스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리뷰할 종목은 HK 이노엔입니다. 이 HK 이노엔은 건강기능식품 관련주이고요. 전문 의약품이나 음료, 건강기능식품 이렇게 다양하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의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K캡이 있고요. 이 K캡이 위식도 역류 질환 치료제로 활용이 되는데 이 K캡 치료제가 올해 상반기에도 매출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소화성 궤양용제 시장에서 1위 유지해오는 그런 업체이고요. 글로벌 시장에도 진출할 만큼 국내외로 공급량 확대에 따라서 또 성장세 이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K캡뿐만 아니라 숙취해소제로 유명한 컨디션도 HK 이노엔 거고요. 그리고 또 4월에 출시된 티로그라고 제로 칼로리 음료입니다. 이 제로 칼로리 음료도 굉장히 칼로리가 없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그런 제품이고요. 티로그가 출시된 이후에 하루에 11만 병 이상으로 판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적 판매량 3개월 만에 1,000만 병 돌파하기도 했고요.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 다이어트 제품들 그리고 선케어 제품들까지 판매하면서 성장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K캡 판매 증가 그리고 이 컨디션 또 제로 칼로리 음료까지 판매량 확대가 되면서 올해 그리고 내년에 역대 최대 매출 달성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또한 살아있는 종목이고요. 이 HK 이노엔 차트 흐름 역시 굉장히 긍정적인 차트인데 지금 우상향 패턴을 유지하고 있고 여전히 주가가 상승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빨간불 켰다가 조금 1% 정도로 상승분을 반납한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난 4월까지 조금 횡보를 하다가 3월까지 횡보를 하다가 한번 이렇게 우하향했던 종목이고 우하향한 이후에 7월 7일에 저점을 확인을 했죠. 이 저점을 다지고 다시 이렇게 본격적으로 우상향 기조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상승세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이 종목은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원래 장기적으로 담아냈던 종목인데 지금 상승세가 워낙 좋다 보니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 역시 들어오고 있는 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HK 이노엔도 제가 2차 목표가에 도달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리스트에는 제외한 종목이고요. 여전히 추세 살아있는 이 차트 패턴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재공략할 수 있는 타점 노란톡방 안에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드릴게요.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이 QR코드 화면을 스캔만 해주신다면 URL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링크만 터치하시면 제 노란톡방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혹은 오픈 채팅방 입장하셔서 이 검색창에 제 이름 임의정 이렇게 검색해 주시면 저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리뷰했던 이 종목들 다 방송 히든 공략주였고요.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상세한 가격 전략까지 모두
모두 다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방송 시간 내로 늦지 않게 입장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수익률표 확인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률표 만나보고 왔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오늘 우리 시장을 이끌었던 주요 이슈들과 그 안에서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로는 AI 챗봇 테마 골라봤고요. 이 AI 챗봇 테마가 올해 연초에 굉장히 핫하게 움직여줬었는데 한동안 좀 쉬어가는 흐름 보이다가 지금 최근에 다시 한번 강한 상승 탄력 이어받고 있는 그런 테마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오픈 AI가 기업용 챗봇 챗 GPT인 엔터프라이즈를 출시했다라는 이슈가 전해졌기 때문에 이 이슈로 인해서 관련주들 견조한 흐름 이어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번에 출시한 이 기업용 챗봇이 GPT-4 버전인데요. 기존 GPT-3보다 속도가 2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용 제한까지 없다는 점도 또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이 기업용 챗봇이 지난 28일부터 즉시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 오픈 AI의 GPT 출시에 따라서 다수 기업들이 AI 산업 경쟁을 더욱더 치열하게 벌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 대기업들이 이 AI 로봇 산업에 지속적으로 큰 규모로 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 엔지니어링이 마음 AI의 신사옥을 이제 방문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여기서 이제 기술력까지 체크를 하면서 큰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에 자체 생성형 AI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음 AI와의 협업 기대감이 살아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현대 엔지니어링도 마음 AI의 AI 스페이스에 관심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기업의 신사업 방문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AI 챗봇 그리고 또 로봇, 인공지능 테마에도 긍정적인 흐름 이어가 줬던 것 같고요. 이 AI 챗봇 내에서 살펴볼 종목 바로 마음 AI입니다. 오늘 강하게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마음 AI 오늘 오후장에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고요. 이 로봇 인공지능 챗 GPT 관련주입니다. 시가총액은 1,500억 원 정도 되는 규모인 만큼 굉장히 또 무겁지 않은 종목이어서 오늘 이런 이슈가 발생했을 때 장중에 상한가까지 도달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음성 인식과 얼굴 인식 그리고 자연어 처리 이런 AI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챗봇을 구축할 수 있고 그리고 또 AI 휴먼 서비스의 제공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이 API 서비스와 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 AI 모델 제작에 활용이 가능해졌고요. 그래서 다수의 대기업들이 이제 가상 모델을 또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런 AI 가상 모델에 마음 AI가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인간 구현 업체라고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원스톱 AI 플랫폼 마음 AI2 버전까지 공개를 하면서 지금 성장세에 일어나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정부에서 초거대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했는데 이 구축한 공급자에도 선정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초거대 언어 모델을 통해서 이 서비스의 품질 개선 뿐만 아니라 시간 절감까지 가능해졌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여러 공간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장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나타낼 거라는 기대감이 살아있고요. 이에 따른 수혜에 마음 AI가 입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다수의 대기업들이 이제 마음 AI 협업
기술 이전 기대감까지 형성이 됐고요. 오늘 또 삼성전자와 현대 엔지니어링이 이 마음 AI의 신사옥을 방문했기 때문에 이제 대기업들이 이 기업에 대한 투자와 또 협업까지 기대되는 상황이고요. 그런 시점에서 또 마음 AI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2달 전에 한번 히든 종목으로 챙겨왔었고 수익을 실현했던 종목입니다. 그만큼 또 상승세도 자주 이렇게 나타나는 편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기업 이슈가 발생하면서 장중에 상한가까지 올라갔던 종목이고요. 이렇게 다양한 공간에서 플랫폼이 활용이 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성장세에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챗 GPT 관련주들 중에서 마음 AI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소개할 종목 이제 정보 보안입니다. 오늘 또 정보 보안 테마가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또 했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런 흉악 범죄가 굉장히 지속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정보 보안 테마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시도에 CCTV와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확대 설치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요청으로 인해서 보안 테마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회의에서 이 대응 방안을 또 지속적으로 확대해달라고 하기도 했었고 보안 카메라 확대 설치 협조 사항까지 공유를 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둘레길 진출 입로와 이 범죄 취약 시설 내에 CCTV를 확대 설치해달라는 대응 방안이었고요. 그리고 또 범죄 예방 환경 설계 사업까지 확대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정신응급 합동 대응센터를 시도와 경찰청 간 협의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확대해달라는 요청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CCTV 그리고 정보보안 관련주들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던 것 같고요. 이 테마 내에서 주목할 종목 트루엔입니다. 이 트루엔은 카메라 관련주이고요. 시가총액 1,200억 원 규모로 그렇게 무겁지 않은 종목입니다. AI 영상 감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업체이고요. 또 국내 공공 영상 감시 시장 점유율에서 이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1위 유지하고 있는 업체이고요. 인공지능 카메라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 안정적인 성장세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오는 2027년까지 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AI 카메라 전수 도입까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헤일로라는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서 이 해외 시장 확대 진출 예정이고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까지 이제 확대해 나가면서 카메라 적용된 이 모델 지속적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또 중국과 인도, 브라질 시장 내에서 이 보안용 IP 카메라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트루엔이 수혜 입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주요 제품들로는 IP 카메라 그리고 IoT 기기 또 영상 스트리밍 솔루션이 있고 이런 다수의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면서 탄탄한 실적 성장세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생산 효율성 증대 차원에서 이렇게 여러 기업과 협업도 하고 있는 만큼 트루엔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소개할 업종은 교육입니다. 오늘 교육 테마도 오랜만에 또 강한 상승세 이어가 줬던 것 같고요. 또 교육부에서 이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의 개발 지침을 발표하면서 관련주들 훈풍 이어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교육부가 2025년에 도입이 되는 이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의 가이드라인을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가이드라인 공개가 된 사진이고요. 그리고 또 지난 6월에 발표했었던 이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의 추진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였고요. 이 개발 지침이 주로 학생의 학습 성취 그리고 또 데이터 보안 정책까지 담겨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개발 지침이 마련이 되었기 때문에 오는 9월부터 이 AI 디지털 교과서의 개발이 본격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이슈로 인해서 오늘 교육 관련주들 강한 상승세에 나타내줬던 것 같고요. 이 AI 디지털 교과서가 유연한 AI 기능 확장을 통한 핵심 서비스 구현을 위해서 이 클라우드 기반의 웹 서비스 형태로 개발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교과서로 활용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또 규모 늘려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교육부에서는 2024년도에 예산안을 95조 6,254억 원 규모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고등교육개혁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으로 전해졌고요. 이 이슈로 인해서 오늘 교육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강한 상승세에 나타내줬는데 이 교육 테마 내에서 주목해 볼 만한 업종 웅진싱크빅입니다. 웅진싱크빅은 출판과 또 교육 서비스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 AR 기술을 접목한 독서 방식인 인터랙티브 북을 공개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고 또 성장세까지 올해 상반기에도 확인이 된 그런 종목입니다. 이 AR PDR가 글로벌 확장 속도의 가속화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 글로벌 시장에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월트 디즈니와 이 아이플 사용 라이센스까지 계약 체결을 한 바 있습니다. 디즈니 작품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이런 작품이라는 점에서 글로벌 인지도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마케팅 비용 절감 효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IR북과 또 그리고 리딩북이 추가된 새 구성품을 출시할 예정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제품 라인업이 확대되고 또 평균 가격까지 상승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이번 계약이 글로벌 지역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디즈니가 계약 이전부터 여러 국가들과 계약을 체결한 만큼 향후에 진출 국가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웅진싱크빅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플러스 레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어제 추세선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이 추세선이 그려서 완성된 삼각형 패턴에 대해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삼각형 패턴이 상승 삼각형 패턴과 그리고 하락 삼각형 패턴으로 분류할 수가 있고요. 상승 삼각형 패턴은 고점이 같고 저점은 올라오는 패턴을 의미를 합니다. 하락 삼각형 패턴은 또 저점이 같고 고점은 내려가는 패턴을 의미를 하고요. 이 상승 삼각형 패턴이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저항선이 거래량 증가에 따라서 돌파가 된다면 강한 상승세가 추가적으로 나오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반대로 하락 삼각형 패턴은 이 삼각형의 밑변인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지지선이 이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하향 이탈하게 되면 추세가 본격적으로 꺾이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높고요. 이 상승 삼각형 패턴부터 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어제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선이 저항선이라고 설명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런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선이 지지선이라고 하는데, 이 고점과 저점이 연결된 이 선이 이제 상승 삼각형 패턴이고요. 이 상승 삼각형 패턴에서 이 저항선이 이 저점이 이제 저항선을 돌파하고 올라갈 경우에는 신고가를 새로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상승 삼각형 패턴이 형성될 경우에는 이 고점이 올라가 준다면 또 추가적인 성장세 나타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하락 삼각형 패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점과 고점이 이렇게 꺾이고 있고 저점과 저점은 이렇게 미미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패턴이고요. 고점이 이미 좀 꺾인 상태에서 이 저점에서 지지선을 받지 못하고 이탈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형태를 의미를 하고요. 이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이 지지선에서 본격적으로 추세가 무너지고 이탈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삼각형 패턴 유의하시고 투자해 보신다면 더 안전하게 또 단기적으로 상승세 나타내면서 수익 챙겨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주제로 이 삼각형 패턴 소개를 해드렸고요. 제 노란독방에 입장해 주신다면 이런 삼각형 패턴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 자료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독방 참여하셔서 또 더 알찬 정보들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가 준비되어 있죠.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이 QR코드를 스캔만 해주신다면 영어로 된 URL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터치하시면 제 노란독방에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혹은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셔서요. 이 검색창에 제 이름 임의정 이렇게 검색만 해주셔도 저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런 상승했던 종목들 그리고 또 국내 증시를 움직였던 이슈에 대한 종목들까지 모두 다 이 노란독방 안에서 상세 매매 전략까지 알아가실 수가 있고요.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테마성이 짙은 테마주가 지속적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런 테마 내에서 어떤 종목을 주목하면 좋을지 제 노란독방 참여하셔서 정보들 얻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플러스 레슨에 이어서 오늘의 히든 종목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오늘 첫 번째 히든 종목으로는 제가 앞서서 의료기기 테마 내에서 종목들을 굉장히 많이 리뷰를 해드렸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상승했던 종목들에 뒤이어서 올라갈 수 있는 의료기기 관련 종목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기 분야 내에서도 안과용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지난 2분기에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하면서 탄탄한 재무 구조를 확인한 종목이고요.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크게 증가해준 실적이 확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안과형 진단기 부문에서 또 매출액이 고성장세를 이뤄냈다고 합니다. 이 안과용 의료기기를 통한 외형 성장세 올해 연말까지 이어가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또 디지털 덴티스트리 제품군까지 공개를 하면서 신규 제품 라인업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신제품이 지속적으로 출시가 되고 있고 이 제품 출시에 따라서 또 더 큰 성장세 이뤄낼 수 있는 종목이고요. 지난 6월에 서울에서 열렸던 시덱스 2023에 참가했던 이 관련 협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이제 여러 시제품들을 공개를 했고요. 이 시제품들이 이 종목의 실적 성장세 견인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기업 간의 협업 시너지까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수급 현황 또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동반순 매수를 지속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지금 기술적인 차트 흐름 봤을 때 지난 4월까지는 이 주가 역시 저점 구간에서 이렇게 횡보하는 흐름이 나타나고요. 이 4월을 기점으로 주가가 한 차례 우상향하면서 이렇게 상승 패턴을 형성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상승 패턴이 한 차례 형성이 된다면 한 번 또 조정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 종목 역시 기술적으로 단기적인 일시 조정을 받았습니다. 일시 조정 받았지만 또 매물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주가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 패턴 이어가 준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 강한 매물벽이 형성이 되면서 주가 또한 이 구간에서 횡보 흐름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주가가 종가 봤을 때는 3% 정도로 마감을 했는데 여전히 좀 상승세를 나타냈던 종목이고요. 오늘 또 리오프닝 테마가 쉬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이 또 강하게 상승세가 나와줬다는 점에서도 또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 매물 구간 이탈하지 않고 또 주가가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성장세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직전 고점이 26,400원인데 이 고점 부근을 돌파해 준다면 또 신고가 새로 쓸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외국인 기관 수급 제가 좋다고 언급을 했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 지속적으로 이 종목에 대한 물량 사들이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 역시 6월부터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물량 담아내고 있는 점 또한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히든 종목 의료기기 테마 내에서 골라봤고요. 그러면 이어서 소개할 두 번째 종목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이 반도체 업황이 부진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업체들이 조금 주가가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이번 하반기에 이제 업황이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올 거라는 기대감이 살아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또 중장기적으로 접근해도 괜찮은 이 반도체 테마 내에서 골라봤고요. 이 종목은 반도체의 후공정 부품을 제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이고 XR 이런 기술을 활용한 신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면서 판매량 꾸준하게 늘려나가고 있는 종목이고요. 지난 2분기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즈 달성을 했다고 나타났는데요. 올해 연말까지 이런 실적 반등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나 연구개발에 사용이 되는 이 테스트 소켓의 수요가 크게 급증했던 것으로 나타났고요. 지난 연말부터 시작이 되었던 이 주요 고객사들의 재고 조정이 일단락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번 하반기에 북미 시장에까지 진출을 하면서 스마트폰 내 신제품 출시가 됨에 따라서 또 분기 실적 그리고 연간 기준 실적 크게 상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XR 그리고 AR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만큼 이 종목 수혜 입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올해 하반기에도 신제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신제품 꾸준하게 늘려나가면서 성장세 이어오고 있는 종목이고요. 지난 2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다고 언급을 했었는데 이번 3분기에도 호실적 달성할 거라고 증권가에서 지속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업데이트된 리서치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서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종목의 기술적인 흐름 봤을 때도 지금 5월까지는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우하향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개월 동안 긴 조정을 받았고요. 이 10만 원 부근에서 이제 저점을 다지고 주가가 본격적으로 반등 구간에 진입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반등 추세 무너지지 않고 오늘도 2% 정도로 종가 형성을 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추세가 살아있고 그리고 우상향 기조를 지난 5월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올해 상반기에 이 반도체 업황이 부진했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 3개월 정도 이렇게 내림세를 보였던 것 같은데 이제 저점을 다지고 주가가 본격적으로 우상향 추세에 진입한 만큼 지금 관심 가져 두신다면 이 5일, 10일, 20일 선에서 동시에 지지를 받고 추가적으로 신고가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거래량 또한 이렇게 우상향 기조를 나타낼 때 활발하게 증가한 점도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로 꼽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기관 수급의 현황이 굉장히 긍정적인 종목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에 비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 종목을 사들이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든 종목 지금 두 가지 다 언급을 해드렸고요. 제 노란독방 입장하신다면 이 히든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상세한 매매 전략 챙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 노란독방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가 준비되어 있고요.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이 QR코드 스캔만 해주신다면 저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은 오픈 채팅방 입장하셔서 제 이름 임의정 검색하셔도 저와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준비한 이런 공략주들에 대한 상세한 가격 전략 모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이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또 오늘 비가 이렇게 내렸는데 빗길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